네, 안녕하세요. 구글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복습을 하던 4단원 부분에 대한 복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보고 있었냐면 로젠가튼이라는 회사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추정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추정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이 왼쪽과 오른편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565달러만큼을 오른편에 EFN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보면, 자, 우선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렇게 추정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보고 보니까 매출액 25%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또 뭐냐면, 아까 우리 바로 보신 것처럼 새로 자금 조달이 565만큼 EFN에서 조달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매출액 성장 25%는 달성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565만큼의 필요 외부 자금을 뭐 간단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자본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으로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어떻게 이제 필요 외부 자금을 뭐 단기는 얼마로, 장기는 얼마로 뭐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 때에는 뭐를 전제를 한 거냐면, 회사 공장이, 시설이, 설비가 100%다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약간 회사 설비나 공장이 여유분을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00%다 설비가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정말 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심각할 때 그 마스크 공장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조금 일부라도 설비는 항상 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현실에 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젠가튼이 생산 능력의 100%가 아니라 70%만 사용하고 있는 거였어. 그러면 이게 100% 사용했을 때 판매량을 1000을 팔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아닌 70%만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였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 가동한다면을 구해보면 1429가 100%다 가동될 때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이 70%만 가동할 때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70% 가동할 때 매출액이 1000이니까 비례식으로 100% 다 가동할 때에는 1429라는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000에서 1429로 그냥 증가를 약 42.9%, 약 43%가 그냥 증가가 되는 거였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순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순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여기 지금 450만큼의 순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없었어도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그냥 매출액, 공장 설비 그냥 가동률 늘리는 것만으로 해도 순고정 자산의 투자는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재무 계획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매출액을 우선 가장 기본으로 성장을 시킬지 몇 퍼센트 성장할지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이제 그 매출액과 연동이 되는 부분,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서 연동되는 부분은 뭐 이렇게 똑같은 비율이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든지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은 전년도 수치가 그냥 그대로 온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가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추정 재무 상태표와 추정 손익 계산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호프만 컴퍼니의 사례를 한번 다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프만 컴퍼니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이 500이고 그 중에 416.5가 비용, 그래서 세전이익이 83.5, 그래서 세금이 21%로 17.5를 내면 순이익 넷인컴이 66만큼이 떨어지는 거였고 이 중에 22가 배당, 그 다음에 나머지 44가 잉여금으로 쌓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선 왼편 자산을 보면 유동자산이 200, 순고정자산이 300, 그래서 자산의 총합이 500이었고 오른편 부채 부분이 250,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 250, 그래서 총합이 500으로 500, 500 이렇게 원래 거 재무상태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매출액이 500이었으니까 500분의 200, 그럼 40%, 500분의 300이 60%, 이렇게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이전 거 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오쟁같은처럼 이렇게 미리 계산을 교과서에서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이 호프만 컴퍼니는 다음 해의 매출이 500이었던 것이 600으로 100만큼, 그러니까 총 20%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보면 600으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은 아까와 같은 83.3%만큼이 비용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499.8이 새로운 비용,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100.2, 그래서 요거에서 21%만큼인 21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79.2가 내한테 떨어지는 총 넷인컴, 요 넷인컴 중에 배당과 잉여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26.4만큼을 배당으로 나머지 52.8을 내가 잉여로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살펴보면 오른편의 자산과 왼편의 부채와 자기자본을 각각 600, 600 이렇게 맞춰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출액이 20% 증가하는 경우를 우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출액이 0% 성장, 그러니까 똑같이 유지되는 경우, 아니면 더 성장하는 25% 성장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각각 앞에서처럼 추정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추정 재무상태표를 각각 작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요 각각의 매출액을 어떻게 매출액 성장률을 어떻게 가정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구되는 자산 증가액에서 유보이익 증가분을 뺀 것이 여기 EFN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매출액이 20% 성장하는 경우에서는 호프만이 100의 자산을 새로 필요로 하는 경우였고요. 예상되는 유보이익 증가가 아까 52.8이었죠. 그래서 필요 외부 자금은 내가 어쨌든 유보한 거는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뺀 나머지 47.2만큼이
새로 필요로 하는 외부로부터 끌어와야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자본 부채 비율은 250분의 250 해서 1이었는데 외부 자금 47.2가 더 끌어왔으니까 새로운 자기자본 302.8분의 새로운 부채 250 플러스 47.2 그래서 0.98로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약간 하락한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 요 표를 보면 성장률이 0이나 5나 10, 요 정도 아니면 뭐 15, 요 정도까지 하면 조금씩 부채가 더 많이 필요로 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장률이 20을 넘어가는 20이나 25%인 매출액 성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1을 넘어가지. 그러니까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좀 더 커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자산 증가액하고 추정 유보 이익 증가분을 가지고 자산 증가액하고 추정 유보 이익 증가라는 것을 두 개로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매출액 성장률이 대략 한 10% 정도 이상으로 매출액 성장을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케이스고 이제 그 앞에 적은 이제 매출액 증가율의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성장률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내부 성장률이라는 것이고 이제 뒤에서 배우는 또 유지 가능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게 내부 성장률이 뭐고 유지 가능 성장률이 뭔지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이거를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성장률의 정의는 뭐냐면 외부 금융 조달 없이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아까 본다면 외부 자금 조달 없이니까 요까지죠. 요까지. 근데 그 중에 최대니까 요 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9.64%라는 것을 요 포인트가 9.64포인트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성장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ROA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유보율은 넷인컴 중에 그 이익잉여금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호프만의 경우에는 9.64%를 예상 매출의 성장률로 잡으면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의 최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률이라는 것으로 유지 가능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뭐가 다르냐? 자기자본 부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바로 유지 가능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살펴보셨던 20%가 매출 성장률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호프만의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약 1, 그러니까 0.98이니까 약 1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지 가능 성장률은 이러한 계산 방식을 통해서 유지 가능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1.35%라는 유지 가능 성장률인 하에서 그러면 앞에서 자기자본 부채 비율인 1이 과연 유지가 되는 것이냐 라고 살펴보면
이제 요 예제 4.2에서 우리가 검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21.35%로 유지 가능 성장률이 되면 또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역시 정확하게 1로 이전에와 같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자본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분모에다가 자기자본을 넣고 분자에다가 부채를 넣으면 되는데, 요 경우에는 분모가 303.45, 분자가 250 플러스 53.4가 되는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여기 지금 살펴보았던 유지 가능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 요 유지 가능 성장률은 ROE와 B라는 유보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듀퐁 항등식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ROE는 세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그다음에 자기자본 부채 비율, 그다음에 총자산 회전율과 같은 이런 덩어리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ROE 덩어리에서는 여기 우리가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역수를 자기자본 승수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유지 가능 성장률이 결정이 되겠구나. 그래서 ROE랑 B가 변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B가 변한다는 것이니까 유지 가능 성장률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변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지금까지는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수치를 가지고 유지 가능 성장률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치가 기말 게 없고 기초 것밖에 없다. 그럼 기초 것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지 가능 성장률을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말의 자료를 가지고 유지 가능 성장률을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기초의 자료를 가지고는 이런 방식으로 유지 가능 성장률을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값이 같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제에서 자본 집중률이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본 집중률은 총 자산 회전율을 그냥 뒤로 뒤집은 거 역수잖아요. 원래 총 자산 회전율이 매출액 나누기 총 자산이었고, 여기서 나와 있는 자본 집중률은 매출액이 밑으로 가고 총 자산이 위로 가는 그런 차이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4단원에 대한 복습을 하였는데요. 이 4단원 복습을 하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추정재무제표, 그러니까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는 연습을 예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성장률 두 개에 대해서도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4단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